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부상공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명제를 앞두고 있어서 체불청산 기동반이라는 것을 노동부에서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뭐 노동부가 좀 시기마다 명절이나 아니면 연말 뭐 이럴 때마다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뒷수습하는 네.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임금체불이든 뭐든 해고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대상이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은 기업이 다 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거를 개입하는 게 이런 소위 말해서 범죄 행위, 임금체불이나 해고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기업이 못하게끔 예방이 되게끔 해야 되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발생한 뒤에 뒷수습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요.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움직이고, 신고 들어오면 이미 사건 다 발생한 뒤라는 거죠. 노동자는 다 피해를 보고 이런 식이라서 뭐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다른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도 사실 노동자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뒷수습 차원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이 높아지질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돈을 이제 받으러 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받으러 간다기보다는 너가 왜 그랬냐? 노동부한테 줘라. 기업이 온전히 줄 리가 없지. 네. 알겠습니다. 이름은 체불청산 기동반인데 기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건데 그러네요. 코로나19는 조금씩 좀 잠잠해지는데 노동자들의 이직 문제나 임금 관련 문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분들께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소에 있으면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게 10월부터 확 늘어났잖아요, 확진자가. 네. 그래서 보통은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를 받는 상황이 2, 3개월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면 노동자가 처음에는 버티거나 아니면 사측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피해를 입는 걸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또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고 지내다 보면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한 2, 3개월 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딱 그 시기, 작년 10월부터 코로나가 계속 확진이 되면서 뭐 소상인분들 어려워지고 기업들 어려워지고 이런 여파가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미 나타났고 도움을 청하는 손길에 이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서 보면 뭐 이직 문제, 뭐 임금체불 문제, 뭐 실업급여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되듯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럼 오늘 사연과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코로나19 장기화로 8월에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휴업수당을 받았는데요. 사장님이 최근에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기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퇴사를 했으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고사직 처리를 하면 지원금들이 끊기게 된다고 자진 퇴사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되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을 했어요. 고용센터에 가서 알아보니 제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월급에서 4대 보험은 전부 공제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직 사장님께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무급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물어보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난데없이 4대 보험 미가입 상황이네요. 저희 유튜브 네. 채널에서 댓글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무급휴직으로 자진퇴사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과 겸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일단 내리고 풀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딱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무급 휴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2개월 동안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모든 상황, 그 무급휴직이 2개월 넘었다라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실업급여가. 그러니까 특히 자진퇴사를 하는 상황이시라면
어떻게든 이제 사업주한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주도 어쩌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하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 이 4대 보험 미가입 부분에서 월급에서 이제 공제를 했는데 사업주가 그 해당 징수기관한테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이면 사실 고용기관을 확보받기는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 미가입이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이게 맞아떨어지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뭐 제가 보기엔 사업주께서 큰일이 나신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제 첫 번째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발생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은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가능하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예.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사연 주신 분 상황처럼 무급휴직이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노동자의 의사와 반하게 이 무급휴직이 진행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강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 규정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찬찬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에 보면 별표 2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자발성이 노동자의 사유가 아니라 이제 사업주에게 그 원인이 있는 거, 뭐 임금체불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급휴직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업주의 어떤 강제성이 발현된 무급휴직이라면 이건 임금체불과 동일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의하실 거는 뭐 5인 이상 사업장만 이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무급휴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5인 이하는 그냥 무급휴직이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만 무급휴직에 대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수고 이걸 안 했으면 강제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임금체불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안 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개월이 넘으면 우리 아까 법조항 보셨던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용센터에서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사업주한테 가서 무급휴직을 했다라는 거 아니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임금체불했다 아니면 무급휴직을 강제로 해줬다 이걸 누가 써준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안 써준 상황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고용센터는 이걸 요구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사업주가 대놓고 그 무급휴직에 대한 확인서를 써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무급휴직에 대한 동의서를 사업주가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업주는 강제로 받았다고 실토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고용센터가 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게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노동자의 그러니까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의 성격을 가지는데 그 결정을 사업주한테서 받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비슷한 예로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하는 거 2018년도 전까지는 산재 신청을 하는 그 신청서에 보면 사업주 확인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주 확인란에 사인을 안 받아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거 사업주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산재로 인정을 안 시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산재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신청을 하고 그 노동자가 증빙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냐.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가 안 발생한다고 해야 자기한테 이득이니까 죽어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2018년부터 그 칸을 없앴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용센터가 지금 확인서를 받아오는 이 상황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동자가 자발적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의도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임금체불이나 뭐 이렇게 그 원인을 사업주한테 제공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사업주의 확인서가 왜 필요하는 거예요? 받기도 힘든.
그런 것들의 어떤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아까 무급휴직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강제성만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카톡, 문자 뭐 이런 것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고용센터에서 확인서 대신에 그런 카톡, 문자나 뭐 녹음했던 거 이걸로 해서 인정을 해줘요. 이게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애초에 기본 매뉴얼로 되어 있는 이 사업주 확인서 이게 없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월급에서는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도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든 사업주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제를 했고 이게 공단이나 이런 징수기관에 납부를 하는 거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안 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노동자의 돈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기본적으로 형사법에서의 배임 행위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돈을 만약에 자기 회사 운영하는 데 썼다라고 하면 횡령까지 넘어가는 거죠.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사 처벌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가 그 상황을 알게 되면 극도로 긴장하거나 흥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 노동자가 알아서 회사를 나가게 되는 아니면 노동자가 나쁜 사람처럼 매도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을 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한 상태에서 하는 건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시다가 퇴사하신 뒤에 알아보니까 4대보험 공제해놓고 이거 안 내셨네요?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업주가 좀 동등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업주랑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와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지금이라도 납부해달라고 해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뭐 납부는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이게 쉽게 풀리진 않을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계속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뭐 일반적인 4대보험 미가입보다는 이 상황이 노동자한테 100%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형사적인 부분이 걸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착복했다는 것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4대보험이 월급에서 공제된다는 상황, 그런 뭐 동료들의 증언, 아니면 뭐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러고 확보하기도 쉬워요. 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사업주랑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거 안 내셨대요. 문제 있다는 거 아시죠? 라고만 해도 사업주가 회피하거나 이런 얘기를 술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기도 이거를 착복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문자나 카톡이나 뭐 녹음 이렇게 증거로 남기시면 뭐 결국에는 사업주가 노동자한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이 좀 세요. 이 배임이나 횡령은 뭐 5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 제가 보기에는 사업주가 용서를 구하고 뭐 협의를 하자 어떻게든 뭐 문제 안 생기게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그럼 적절히 협상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중요한 건 이제 사업주가 발뺌했을 때죠. 네. 계속 모르겠다, 배째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노동부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왜냐면 내 임금을 떼먹고 안 준 거니까. 네네. 예, 노동부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경찰에도 배임 횡령 이걸로 고소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령은 이 돈을 착복한 걸 넘어서 그 돈을 자기 이제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쓰거나 뭐 이렇게 되면 횡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좀 변호사의 어떤 자문을 받으신다거나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뭐 저희 뭐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면 네, 상황들을 좀 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증거를 확보한 뒤에 그 뒤에 자연스럽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 4대보험 다 공제했고 그런데 안 들었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 뭐 이런 증거들 제시하시면서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범죄를 저질렀네 이라고 그쪽에 강제지수하고
고용 기간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있고 4대 보험료 또한 이미 회사에서는 이미 뭐 공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배임이나 뭐 횡령이나 뭐 이런 임금체불 이 부분으로 인해서 4대 보험료는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실장님 이번 방송이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마지막이신 거죠? 네, 어떻게 네. 되신 건지. 사실 저도 뭐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건 아니고 공무원 노조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올해 2월부터. 그래서 노동상담소를 좀 떠나긴 한 건데, 근데 공무원 노조도 어차피 민주노총 안에 있는 소속 노조입니다. 멀리 가시진 않으시네요. 네, 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해주셨던 말씀 저도 많이 도움이 됐고 기억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 스스로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말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거. 이 말은 절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부산탐구생활 유튜브에서 가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